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S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높이 날아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당국은 미사일의 재원을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양 북쪽 30km 지점인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고도는 4,500km, 비행거리는 960km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ICBM급인 화성 14형을 2번 발사했는데 그때 최고 고도는 3,700km 안팎이었습니다. 최고 고도가 그때보다 800km 정도 높아졌습니다.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고각 발사 최고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ICBM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사일 종류는 2단 추진 방식의 화성 14형 계열로 추정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미사일이 지난 7월 발사했던 화성 14형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진입체가 세 조각으로 쪼개져 떨어졌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합참은 재진입체가 하나로 낙하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인 3시 23분쯤 도발 원점인 평안남도 평성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동해상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에서는 지대지 현무2, 공중에서는 KF-16 전투기의 스파이스 2000, 해상에서는 이지스-3의 해성2 미사일을 쏴서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핵과 미사일이 결국 북한을 고립시킬 거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2분 뒤 첫 보고를 받고 아침 6시부터 55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과 미사일은 결국 북한의 외교, 경제적인 고립만 심화시킬 거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사전에 파악돼 대비 태세도 준비해둔 만큼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평창올림픽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75일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번 미사일이 역대 북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며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기존 유엔 제재에 더해 해상 보안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해 사실상의 해상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 있다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길을 찾는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일본의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6시 반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곧 문재인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이탈리아에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국제사회와 한미일, 또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낙하한 것과 관련해 여러 단계로 분리하는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감안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사일 낙하 지점인 아오모리현 앞바다 250km 지점으로 순시선을 보내 낙하물 탐색 및 수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일본 NTV 방송은 미국 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을 취재했는데 NTV는 이들이 카메라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일본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노린 것이다. 미국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아직 정부 차원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영 언론들이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성욱 특파원입니다. 관영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한국 군당국 발표를 인용해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가 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주장해온 만큼 정부 입장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맞아서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국 공산당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해서도 중국은 적잖이 불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중국은 국영항공사의 북한행 여객기 운항을 중단시켰고 북중 교역 물량의 70%가 통과하는 단둥의 중조 우이교를 갑자기 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북한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또 어제도 한국에 대한 유커 통제를 일부 해제하면서 북한 관광은 접경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금지한다는 방침을 여행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이번에도 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소집됩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얼마나 시각차를 좁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Condemned them publicly, and we've told the North Koreans that we criticize their behavior.
in the strongest term possible. 내일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이사국들 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지금보다 더 줄인다든지 북한으로 가는 의심선박의 화물을 압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 측은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가 촉발되겠지만 결실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금 전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벌써 4번째 조사인데요.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굳은 얼굴로 검찰청사에 들어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 등의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을 직접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지난 26일 조사에서 공직자들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 등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고 2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면밀히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세제 법안 훈풍에 힘입어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66포인트 상승한 2514.85를, 코스닥은 1.37포인트 오른 774.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45억 원, 158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다소 우세합니다. 이에 전기, 전자가 밀리고 있지만 건설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가운데 여행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쥐도 동반 오름세입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신약 임상 소식에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 코웨이도 외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84.4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춥지 않더라도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9도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5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은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앞으로 날은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강원과 제주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서 서울이 5도, 전주 10도, 청주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결혼하니까 가구, 이사하니까 가구, 가까우니까 가구. 자꾸 어디 간다는 거야? 운정 가구타운! 2017 운정 가구타운 2월 상품 총정리. 2017 신품 가구, 전시 가구, 명품 가구를 대파격 세일합니다. 자꾸 가고 싶네. 안마의자. 짐작만 하고 계신 당신께 직접 앉아보기를 권합니다. 럭셔리 디자인과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 차이가 아니다. 초월이다. 휴테크 카이. 새로운 다우니 퍼퓸 듀얼. 세제가 아니다. 섬유유연제도 아니다. 이건 다우니 퍼퓸 듀얼. 세제 넣기 전 빨래와 함께 툭 넣으세요. 새로운 다우니 퍼퓸 듀얼. 뭘 먹고 싶다고 투정만 하던 내가 아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를 묻는다. 일기 한 줄 안 쓰던 내가 육아일기를 쓴다. 차려주면 먹을 줄이나 알던 내가 차릴 줄도 안다. 전화도 자주 안 하던 내가 안부를 다 묻는다. 아이가 자라면 부모도 자라나 봅니다. 아이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